종결, 높임, 시간 표현 볼 거고요. 종결 표현은 문장이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빵 끝날 때 요 끝나는 한 어절의 단어를 보시면 됩니다. 높임 표현은 외국인들 우리말 배울 때 높임 표현 엄청 어려워하죠. 미리 말씀을 드리면 높임의 대상에 따라서 주어를 높이면 주체 높임, 이야기를 듣는 상대를 높이면 상대 높임, 객체, 목적어 부사어를 높이면은 객체 높임. 시간 표현은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시제와 먹고 있다, 진행, 먹어버렸다, 완료, 진행, 완료 이런 두 가지가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종결 표현이라고 확인해서 볼게요. 체크 좀 해봅시다. 종결 표현. 문장을 끝맺는 데 쓰이는 표현.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문장이 빡 끝났을 때 요 끝나는 요 부분만 보시면 된다. 특정한 종결 어미를 활용해서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다시 종결 어미의 종류에 따라서 문장의 유형을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해놨는데 여러분들 이미 다 아는 얘기입니다. 뭐뭐입니다. 평서형. 뭐뭐입니까? 의문문. 뭐뭐구나. 감탄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용어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다. 평서문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사건의 내용을 진술하는 거야. 진술.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뭐뭐뭐뭐 다 요렇게 끝낼 수 있으면 평서형이다. 뭐뭐뭐뭐 다 뚜렷하 다 평서문. 일찍 문을 닫습니다. 평서문. 알려주는 거지. 아, 말기 되게 못 알아듣는 대부분 평서형 문장이에요. 다음 의문문은요 물어보는 거죠. 말하는 이가 누구에게 듣는 이에게 대답을 요구하며 질문하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의문문 옆에는 따로 별표 1개. 왜냐? 의문문은 종류가 3가지거든요. 민지 오늘 밥 먹었니? 아니요. 왜 안 먹었니? 그렇죠. 아, 정말 배고프지 않을까? 네, 제가 지금 의문문의 종류 3가지 다 얘기해 준 겁니다. 네, 아니요로 대답해 줄 수 있는 거 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 하나, 대답 굳이 안 해도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 하나. 그렇게 3가지 종류가 있다. 동생이랑 어디 가니? 물음표. 내일 고향으로 떠나십니까? 물음표. 아, 평서문은 다로 끝나고 의문문은 끝에 물음표 붙여줄 수 있으면 의문문이구나. 그리고 밑에서 다시 할 거지만 한 번만 더 쓸게요. 3종, 3가지 종류가 있다. 다음, 명령문.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문장. 명령형 종결 어미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냥 요 정도로만 설명할 거예요. 뭐를 해라 마라. 요렇게 해석이 되면 명령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라 명령. 어서 들게 들어라 명령. 명령문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이렇게 명령문으로 쓸 수 있는 건 가라, 들어라 라고 하면서 하나만 더 써놓읍시다. 동사형 종결에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올해도 건강하세요. 이거는 잘못된 문장인 거예요. 형용사나 명령형 쓰지 않거든요. 이렇게. 다음 청유문.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이 말이 중요한 거야. 어떤 행동을 함께 할 것을 요청하는 문장. 그리고 옆에다가 또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네요. 하자. 그거 하지 말자. 하자 말자. 해라 마라는 명령. 하자 말자는 청유형. 이번 휴가는 바다에 가자. 자, 문제는 그거야. 바다에 가는 건데 누가 가? 너도 가고 나도 가고 화자도 가고 청자도 가고.
다음 오늘 하루 안으로 마무리합시다. 너도 마무리하고 나도 마무리하고 그러면 옆에다가 쓸까요? 뭐라고? 너와 나 모두 이렇게 써놓을게요. 청유문은 너와 나구나. 다음 감탄문 말하는 이가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 자신의 느낌 그리고 옆에다가 저는 이렇게 쓸 거예요. 느낌표 하나 꽝 느낌표 찍어줄 수 있으면 감탄문이다. 휴대폰을 찾았구나. 오 달빛이 참 곱구려 느낌표 붙이면 감탄문이다. 됐을까? 밑으로 내려가죠. 의문문은 3종 세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문문의 종류 별표 설명 의문문, 판정 의문문, 수사 의문문 세 가지가 있다. 여러분들 얘네들을 다 구분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용어 정도까지는 확인은 해 놓으셔야지. 설명 의문문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한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라고 해놨는데 저는 옆에다가 WH 의문문이라고 이렇게 써놓을 거예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라고 물어보면 설명해 줘야지. 그게 설명 의문문. 밥 먹었니? 자니? 가니? 오니? 라고 물어보는 판정 의문문. 단순히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는데 네,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판정 의문문. 네, 아니요 대답하면 판정 의문문. 수사 의문문. 굳이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서술이나 명령, 감탄을 나타내는 의문문. 네,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까요?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해. 하지만 굳이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니들 그렇게 숙제 안 해오면 내가 섭섭하지 않겠니? 섭섭하단 얘기인 거지.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영화 정말 좋지 않니? 옆에다가 점점점 해놓고 표현법으로 따지면 서리법 알면서 물어보는 애들 전부 다 수사 의문문이다 라고 확인하시면 된다. 다음 밑으로 내려올까요? 명령문의 종류는요. 직접 명령, 간접 명령 있는데 수능 특강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얘네들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의문문의 종류는 꽤 자주 나오는데 명령문의 종류는 그렇게 많이 물어보지 않는다. 그래도 하는 게 어떤가? 직접 명령, 간접 명령이 있다고 합니다. 직접 명령,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직접 대면한 상태. 얼굴 보면서 해라 말아요. 알아, 어라를 주로 사용합니다. 문제를 천천히 잘 보아라. 듣는 애 내 눈앞에 있어. 손부터 먼저 씻어라. 듣는 애 내 눈앞에 있어. 이거지. 근데 가끔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다가 보면은 막 하는 거죠. 뭐 지하철을 개통하라. 이런 거 있잖아요. 간접 명령문입니다.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직접 대면하지 않는 상황. 다음 불특정 다수나 단체에게 사용합니다. 뭐뭇으랍니다. 아라 어라가 아니라 으라예요. 그대의 앞날에 영광이 있으라. 알맞은 답을 써라가 아니라 쓰라. 왜 직접 대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글로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괜찮나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 문법 따로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어떤 문법 문제집을 사서 보든 상관이 없어. 이렇게 제가 살펴본 바로는 그냥 문법 문제집 다 고만고만해. 대신 공통점은 있어. 이렇게 메인 말고 옆에 날개 꼽사리처럼 껴있는 애들 있죠. 실제 시험 문제는 다 이런 데서 나오는 애들인 거야. 그래서 나중에 문법책 살펴보면 옆에 있는 날개 달려있는 꼽사리 애들을 잘 보자. 종결음이 아요, 어요, 아어 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는 억양에 따라서 문장 유형이 결정됩니다. 패스. 얘는 쳐다보지 마세요. 이렇게 한 2, 3년 됐습니다. 요거 얘기하지 않은지. 다음 말하는 이의 의도와 문장의 유형. 종결어미에 의해 결정되는 문장의 유형과 말하는 이의 의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선생님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생긴 형태는 의문문이지만
실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이리로 와라 이거야. 의문문처럼 생겼지만 내용은 명령문이다. 선생님이 이쪽으로 오셨으면 합니다 라고 하면서 뭐뭐다 평서문으로 쓰여져 있지만 사실은 일로 와라 명령인 거지. 선생님 오늘 좀 덥지 않아요? 에어컨 틀어주세요지. 이렇게. 버스를 탔는데 등치 큰 아저씨가 뒷문을 막고 있어. 그러면 얘기하죠. 전 내릴게요. 평서문이지만 비켜 이거지. 술 취한 아저씨가 큰 아저씨한테 이야기합니다. 아, 거 좀 내립시다 라고 하면 같이 손잡고 내려서 술 한잔 하러 가자 이거야? 생긴 건 청유문이지만 사실은 꺼져. 명령문인 거지. 그래서 말하는 이와 이의 의도와 문장의 유형은 위에다가 써놓읍시다. 뭐라고?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다 라고 확인. 명령문과 청유문의 제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명령문과 청유문의 제약은 사실상 품사에서 동사하고 형용사 구분하라 와도 동사하고 형용사하고 구분해라 얘네들이 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명령문, 청유문은 동사만 올 수 있다. 빨간색으로 체크하죠. 명령문, 청유문은 동사만 올 수 있다. 그래서 건강하세요 안 된다고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오늘 지민이 보면서 너 이 자식 오늘부터 멋져 한다고 멋있어지지 않잖아요. 명령문으로 쓸 수는 없다라고. 우리 손잡고 내일부터 귀엽자. 더러운 얘기죠. 안 된다는 얘기지. 동사, 형용사는 명령문 쓸 수 있으나 형용사는 명령문, 청유문 쓸 수 없다. 다음, 명령형, 청유형 어미에는 시제, 선어말 어미와 쓰이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 거죠. 자, 볼게요. 너 어서 가라. 언제? 지금 당장. 너 어서 갔라. 과거래. 명령형 쓸 수가 없다. 우리 같이 가자. 지금 당장. 청유형. 우리 같이 갖자. 과거형 쓸 수가 없습니다. 명령 청유형은 동사만 쓰고 현재만 씁니다. 끝. 그러면 옆에다가 이렇게 정리할까요? 명령 청유문은 동사만. 하나 더. 현재만.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된다.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명령문의 종류까지 다 확인해 놨었고요. 다음 페이지 37페이지 조금 있다가 풀 시간 드릴 거고요. 36페이지 꼼꼼하게 읽어보시는데 딱 2분 드릴 거예요. 시작! 여기 36페이지 여기 읽어보시는데 시간 드렸어요. 2분. 자, 뒤로 넘어오셔서 여기 보러 갈게요. 높임 표현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말의 높임 표현은 미리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주체 높임, 2번 객체 높임, 3번 상대 높임. 그리고 옆에다가 쓸까요? 주체 높임은 누구 높여주면 돼요? 주어 높여주면 됩니다. 객체 높임은요, 객체 높여주면 됩니다. 근데 그 객체는 목적어하고 부사어입니다. 목적어하고 부사어를 높이면 됩니다. 상대 높임은요, 이야기를 듣는 상대, 청자나 글로 썼다라고 이야기하면 독자지. 얘네들을 잘 보세요. 높이거나 낮추는 겁니다. 요 말이 좀 애매하게 중요한 말이지. 이렇게.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 너는 존댓말도 할 줄 모르냐 임마? 는 상대 높임입니다. 이렇게. 자, 옆에 거 얘 말 먼저 볼게요. 주체와 객체. 주체는 문장 안에서 서술어의 동작이나 상태가 나타내는 대상으로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 주체는 주어예요. 선생님, 주체는 생긴 형태가 따로 있었었는데 어떻게 생겼었죠? 그렇지. 이, 가, 깨서 요 말 붙일 수 있으면 걔네가 주어였었죠. 이각께서. 다음, 객체는 문장 내에서 동사가 행위를 미치는 대상으로 주로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입니다. 쌤, 목적어는 어떻게 생겼더라요? 목적어는 을을 붙일 수 있으면 목적어죠. 부사어는 엄청 많아. 근데 높임 표현에서의 쓰는 부사어는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에게, 께, 동생에게, 할머니께 이렇게 붙일 수 있는 말이면 부사어다 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된다. 자, 왼쪽으로 와서 이제 천천히 또 다시 체크만 하러 갈게요. 높임 표현은 말하는 이가 어떤 대상이나 상대에 대해 높이거나 낮추는 겁니다. 문장의 주체나 객체에 따라서 듣는 사람에 따라서 높임 표현이 달라지고, 높임 표현은 중요한 말은 아니지만 그냥 눈길은 주세요. 어휘, 조사, 종결, 어미 등을 통해서 실현이 됩니다. 그러면 주체 높임은 어휘, 조사, 종결, 어미 다 쓰나요? 상대 높임도 어휘, 종결, 어미 다 쓰나요? 아니요. 딱딱 어울리는 애들이 있다라는 것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험 포인트는 이거지. 문장 하나 던져주고 여기에 사용된 높임법의 종류를 모두 찾고 그것을 실현한 방법을 쓰시오. 그게 서술형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지. 지저분한 건 문장 하나에 주체, 객체, 상대의 높임이 다 있어. 이렇게. 주체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깨서라는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주격조사와 할머니가 드시다라고 하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종결 어미를 통해서 아무튼 말이 나올 거예요. 살펴봅시다. 주체 높임.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죠. 주어를 높이는 방법이다. 할머니가 온다.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 오신다.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 할머니가 오신다? 아니, 할머니께서 오신다. 할머니께서 방에 있다. 할머니께서는 방에 계시다. 할머니께서 잔다. 할머니께서 주무시다처럼 특수한 어휘를 써서 실현이 됩니다. 헷갈리니까 쓸게요. 주체 높임 실현 방법 1번.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 2번. 주격조사 깨서. 3번 특수어휘. 그럼 1, 2, 3번 다 쓰나요? 아니요. 다 쓸 때도 있고 몇 개만 쓸 때도 있고. 밑으로 봅시다. 자, 높임 표현의 종류 예를 볼게요. 어머니께서 설거지를 하셨다. 자, 높임의 대상 누구니? 어머니죠.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어요? 주격조사 깨서. 했다가 아니라 하시었다. 그래서 문장 한 번만 쓸게요. 주체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 주격조사 깨서 그 다음 말은 길지만 다 쓰세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했다. 서술형 문제 나오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주체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 주격조사 깨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서술형 문제 얘기해 주시면 된다. 됐을까요? 하지만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는 주체, 객체, 상대 다 들어가 있다고. 밑으로 내려갈게요.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 있는데요. 일단 간접 높임은 빨간색으로 따로 체크. 직접 높임은요. 말하는 이가 주체를 직접 높이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이 주어를 직접 높이는 겁니다. 여기 볼게요. 할머니께서는 방에 계신다. 높임의 대상은 누굽니까? 할머니죠.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무슨 수작을 부렸어? 깨서라는 주격조사와 계시다라는 특수어휘를 사용한 거지. 할머니를 곧바로 직접 높여줬죠. 다음 간접 높임은요. 말하는 이가 주어와 관련된 대상, 높임의 대상의 소유물이나 신체 일부분 관련 있는 사람 하나만 더 쓸게요.
그 높여야 할 대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 요거까지 을 통해서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입니다. 빨간색 밑줄 치고 별표, 특수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 주체 높임 선어말 어휘 시만 씁니다. 자, 할머니께서는 걱정거리가 있으시다. 살펴볼게요. 자, 칠판 보세요. 요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있으셔. 시를 썼지. 시는 주체 높임이에요. 자, 생각합시다. 있으셔. 있어. 누가 있어? 걱정이 있어. 걱정거리가 있어. 있으시다의 주어는 걱정거리야. 그런데 얼마나 대단한 걱정거리길래 걱정거리를 높여주나? 높여줄만 해요. 왜? 걱정거리의 주인이 할머니거든. 그러니까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걱정을 높임으로써 걱정의 주인인 할머니도 같이 높아지는 거지. 쿠션 매겨서 높여주는 겁니다. 이게 간접 높임. 할머니 엄청 높여준다고 할머니의 걱정거리를 높여줄 건데 할머니께서는 걱정거리가 계시다. 그거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특수어휘 사용하지 않겠다고.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안 돼.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있으시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 쿠션 매겨서 높여준다. 선생님께서는 고양이가 있으시다. 이런 거지. 고양이가 계시다. 아니에요. 고양이가 있으시다. 정말입니다. 저번 주 화요일 날 고양이 데려와서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앞으로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집사님이라고 불러줘. 그렇다고요. 객체 높임법입니다. 체크. 서술어의 객체,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여줍니다. 목적어는 어떻게 생겼더라? 을을 붙일 수 있으면 목적어지. 부사어는 두 개만 기억하라고 그랬죠?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께. 할머니에게, 아니 할머니께 이겁니다. 다음, 얘는 주체 높임이랑 비슷하다.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거나 부사격 조사 깨를 통해서 나타냅니다. 그러면 합시다. 주체 높임은 세 가지 있었죠.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 깨서 특수어휘. 객체 높임은 특수어휘 1번, 부사격 조사 깨 2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된다. 너는 선생님을 모시고 오너라.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 칠판 볼게요. 높임의 대상 누구예요? 선생님이지. 근데 선생님 뒤에 뭐 붙었어? 을 붙었죠. 아, 높임의 대상 선생님이 목적어구나. 높임의 대상 선생님이 객체구나. 객체를 높이고 위해서 어떻게? 데리고 오너라가 아니라 모시고 오너라 특수어휘를 쓴 거지. 그래서 얘도 서술형 문제로 나오면 이렇게 쓰면 된다고. 이 문장에서는 목적어인 객체,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서 모시다라는 특수어휘가 사용된 객체 높임법이 사용되었다. 다음 문장에서는요. 칠판 보세요. 높임의 대상 선생님, 높임의 대상인 부사어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서 에게라는 부사격 조사 대신 깨라는 부사격 조사를 사용했다. 그리고 들이다라는 특수어휘를 사용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다음 상대 높임법. 말하는 이가 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추는 태도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높이거나 낮춤을 나타내는 방법. 크게 종결 어미를 통해서 실현이 되고요. 은근히 요 말이 제일 머리에 안 들어옵니다. 상대 높임은 종결 어미를 통해서 실현이 된다. 다음 무엇으로 나눕니까?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상황, 화자와 청자 사이의 심리적인 거리감을 나타냅니다. 숙제 안 하셨습니까? 숙제 안 했어요.
이거는 좀 느낌이 달라. 안 하셨습니까? 나 거리감 느껴지지. 숙제 못했어요. 왠지 친한 척하고 있죠. 그런 느낌이라는 거지. 격식체는요,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 비격식체, 해요, 해. 이렇고요. 자, 그냥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외워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학교에서 프린트 줄 거거든요. 학교 쌤이 프린트 주는 애들이 있으면 반드시 얘까지 같이 있을 겁니다. 자,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 일단 요렇게 되어 있는 요 칸은 필수적으로 외워주셔야 하고 학교 프린트에 따라서는 얘네들 이 표를 전체적으로 외워놔야 될 때도 있다. 근데 아직까지는 격식체, 비격식체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 비격식체, 해요, 해. 여기까지는 일단 외워두자. 격식을 차리려면 얼마나 복잡하고 귀찮니? 그러니까 격식체는 4개. 비격식체, 격식 차리지 않아도 막 하면 되니까 높이거나 낮추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 그러면은 2개. 이런 상황.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똑같은 사람 2명이 있는 그림 2개가 나와. 여기에선 격식체 쓰고 여기에선 비격식체 쓰고 있어. 똑같은 사람이. 왜 그럴까요? 이거야. 똑같은 사람 2명인데 얘가 얘한테 존댓말 했는데 여기에선 얘가 얘한테 반말하고 있어. 왜 그럴까요? 라는 거 구분하시는 게 서술형 문제로 들어갈 수가 있다. 됐고 오른쪽 위로 또 잠깐 올라올게요. 주체, 객체 했고요. 높임 표현의 오용과 남용. 손님께서 주문하신 음료 나오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오셨습니다에는 누구를 높여주고 있니? 누구를 높여주고 있어? 나오셨습니다. 존댓말이니까 이 나오셨습니까에는 상대 높임 쓰여 있어요. 상대 높임만 쓰여 있나? 아닙니다. 나오시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체 높임도 쓰여 있어. 상대 높임과 주체 높임이 둘 다 쓰여 있다고. 상대 높임은 괜찮아. 손님이니까. 나오셨습니다의 주어 누구야? 음료죠. 음료가 나오신 거지. 겁나 대단한 음료이신 것 같은데 시를 써붙여온 거 보니까. 하지만 음료 자체는 높일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이 문장은 과도하게 주체 높임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잘못 붙여서 사용한 것입니다. 주체 높임이 잘못 사용되어 있음. 다음, 저에게 여쭤보세요 라고 할 때 여쭈다는 어떤 동사 대신 쓴 거야? 묻다 대신 동사 쓴 거지. 자, 물어 앙 하고 무는 게 아니라 에스크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어 누구에게, 나에게, 세상에. 저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보세요라고 하면서 상대를 높여주면서 전체적으로는 상대 높임이 쓰여져 있는 문장인데 그러면서 동시에 저에게 여쭤보세요라면서 에헴 나를 높이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쭈어 요거 잘못 쓰여진 거다. 객체 높임을 사용하고 여쭈다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으니까 잘못된 높임 표현입니다. 이런 거겠지. 시험 문제는 뭐예요? 높임 표현 잘못된 거 문장 5개 줘.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나머지 4개는 주체 높임 잘못 쓴 건데 하나는 객체 높임 잘못 쓴 거야. 다음 15번 보기를 줘. 이건 쓰지 마세요. 객체 높임이 잘못된 문장을 줘. 같은 이유로 잘못된 거 찾기 1, 2, 3, 4, 5번 이 중에 객체 높임 잘못된 거 찾는 거. 그런 식의 시험 문제가 제일 쉽고 많다. 다음 선어말 어미라는 것은 어간 어미와 관련돼서 단어에서 한번 다 설명드렸었던 건데 일단 요것만 기억하세요. 지금 높임 표현에서는 누구 하고 있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 잘 입에 안 붙을 거예요.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 요렇게 요 단어는 기억해 두셔야 한다. 다음 높임을 나타내는 특수어휘 뭐 별로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데리다, 데리고, 데려. 오케이. 됐습니다. 148페이지. 149페이지는 여러분들 조금 이따가 푸실 거고요. 147페이지 요 한 페이지 천천히 읽고 이해 안 되는 부분 연필로 체크해 두시는데 역시 2분만 드릴 거예요. 시작. 표현을 쓸 거예요. 시간 표현은 미리 밑에 나와 있지만 두 개 요렇게 할게요. 시제 상이라고도 하고 교재에 따라서는 동작상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똑같은 말입니다. 이 문장의 시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과거, 현재, 미래 셋 중에 하나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 문장의 상은 동작상은 뭐니?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진행, 완료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과거, 현재, 미래는 다 나눌 수 있어. 근데 진행은 나눌 수 없는 단어들이 있어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영어 배울 때 ing 안 붙는 애들 있지, 동사 중에. 예를 들면 뭐 있을까? 담다 이런 단어에는 ing 안 붙이지 않나? 리젠블 이런 단어에? 네, 그런 애들이 상을 구분할 수 없는 애들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죠. 시제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과거, 현재, 앞으로 일어날지를 나타내는 것들. 말하는 시점 발화시,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시점 사건시, 선후 관계에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눕니다. 요거 말장난 하니까 잘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는 뭐예요? 사건 터지고 말하면 과거야. 그쵸? 사람이 차에 치였어. 치인 건 언제야? 내가 지금 말하기 이전이지.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말했죠? 그러면 과거야. 자동차가 사람을 치고 있어. 말하는 순간 사건이 터지고 있죠. 현재야. 저 차 저거 조금 있다가 저런 식으로 저 따위로 달리다가 사람 칠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말하고 난 다음에 사람을 치면 미래가 되는 거지. 됐을까? 과거, 현재, 미래. 발화시, 사건시. 과거는 사건시 다음에 발화시. 현재는 사건시와 발화시가 동시에. 미래는 발화시 다음에 사건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미래는 사건시 이전에 발화시가 있다. 그렇게도 맞는 말이지. 발화시 이후에 사건시가 발생한다. 그래도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 그거 정도는 주의해 주시라. 밑으로 내려가죠. 과거 시제의 실현 방법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안타깝지만 뭐 안타까워. 자, 빨간색이 있으면 여러분들 체크할 필요도 없어. 사실상 전부 다니까요. 요거 시험 문제입니다. 말로도 나오고 예문으로도 나오고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됐습니다. 자, 한번 도대체 얼마나 거창한 놈이길래 저게 통으로 시험 문제인지 살펴보러 갈게요. 어디가 있을까? 과거 시제의 실현 방법이라고 해놨지만 옆에 오른쪽 먼저 볼게요. 시제의 종류. 여기 봐. 사건 터진 다음에 발화 말하면 과거. 사건 터질 때 그거 보면서 말하면 현재. 말하고 난 다음에 사건 터지면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우리 고등학생이니까 조금 폼나게 사건시 발화시라는 말을 사용해 봅시다. 그러면 의문이 들죠. 사건시가 기준이야? 발화시가 기준이야? 이거 문법이잖아요. 말하기인 거잖아. 그러면 위에다 써야 돼. 시제의 종류를 나눌 때 사건시, 발화시를 이야기를 하는데 기준이 되는 시간은 사건시가 아니라 발화시입니다. 발화시를 기준으로
사건 시가 언제 터졌는가를 판단하는 게 시제다. 이렇게. 느낌상으로는 다 알고 있어. 문장을 보면 과거, 현재, 미래. 내가 일부러 헷갈리는 거 물어보지 않으면 10개 중에 10개 다 과거, 현재, 미래 맞출 수 있어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시다. 서너말 어미 어터. 오케이. 얘네는 다 읽고 해야 되겠네. 뭐뭐고 있다. 오케이. 왼쪽 다 읽은 다음에 확인할게요. 그러면 기억을 더듬어서 씁시다. 과거 시제의 서너말 시제의 실현 방법.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말을 합니다. 발화시. 생각난 김에 계속 이어서 쓸까? 현재 시제. 사건이 터질 때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발화시. 미래 시제는요. 말하고 난 다음에 사건이 터질 겁니다. 이렇게 확인해 놓으면 된다. 됐을까요? 어마어마하네. 벌써 지금 밖에 25도야. 시작할게요. 먹다 현재지. 과거로 만들어 먹었다. 괜찮죠? 붙이면 됩니다. 선어말 어미 여러분들 믿고 싶지 않겠지만 저 한 10년 전에 잘생겼었어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무슨 얘기야? 지금은 잘생기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지. 나 오늘 오전에 엄청 귀여웠었어 라고 이야기하면 지금은 더 이상 귀엽지 않다는 얘기지. 옛날에 여기 있지. 여기에 배나무 밭이 있었었어. 지금은 없단 얘기죠. 엇을 쓰면 확실히 과거인데 옆에다가 하나만 더 써놓을까요? 얘는 현재와 단절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단 얘기입니다. 나 잘 나갔었어 라고 이야기하면 지금은 잘 나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다음 재웅이 어제 중앙역에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앙역에 있었던 건 언제야? 어제지. 과거야. 있더라? 라고 말하려면 어떻게? 내가 직접 목격해야 돼. 선어말 어미 더를 쓰면 돼요. 너 어제 많이 먹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또 옆에다가 확인해서 화살표. 말하는 사람이 그거 직접 목격해야 돼. 그때만 먹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다음 관형사형 어미 니은. 관형사형 어미 던이라는 말이고요. 요 말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요렇게 활용하셔야 됩니다. 옆에 당구장 표시 땡땡. 무슨 말이냐? 관형사형 어미가 뭐예요? 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알고 가셔야지. 동사나 형용사, 서술격 조사이다 가 관형사처럼 쓰일 수 있게 관형어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어미 걔를 관형사형 어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게요. 먹다 빵. 먹다는 동사야. 서술어로만 쓰이지. 하지만 막 가슴 한 구석에 뒤에 오는 빵을 꾸며주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먹다의 먹이라는 어간에 어쩌고 저쩌고를 붙이면 빵을 꾸밀 수 있게 해줘. 어떻게? 내가 먹은 빵, 내가 먹는 빵, 내가 먹던 빵, 내가 먹을 빵. 이런 애들. 됐을까요?
여기 뒤에 붙은 은는던 리을 얘네 있지. 얘네는 어떻게 먹다의 먹이라는 어간에 들러붙어서 뒤에 오는 빵을 꾸며줄 수 있게 해주지. 얘네들이 관형사형 어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이다가 관형어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요거야. 뭐뭐뭐뭐 다로 끝나는 말을 관형어 어떤 어느에 해당되는 말로 바꿔주는 어미. 빵이야. 어떤 빵? 먹던 빵. 먹을 빵. 어떤 빵? 어느 빵?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다. 라고요.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는 잘 기억해 두셔야 한다. 왜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관형사형 어미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관형사형 어미 선어말 어미 얘네들 구분하라는 문제들이 또 있으니까 걔네들 확인하셔야 한다. 그러면 이제 다시 왼쪽으로 돌아올게요. 관형사형 어미 은, 던. 자 볼게요. 먹은 먹다에 은 붙었죠? 한 칸 띄어쓰고 뒤에 오는 뒤라는 명사를 꾸며주지. 파라타에 던 붙어서 한 칸 띄어쓰고 뒤에 오는 가을 꾸며주죠. 이게 관형사형 어미. 밥을 먹은 뒤에 낮잠을 잤다. 먹은 먹었어? 먹고 있어. 먹을 거야. 먹었어. 과거지. 파랗던 가을 하늘이 생각난다. 이 가을 하늘 파랬어. 파래 파랄 거야. 파랬어. 과거지. 과거 시제 관형사형 어미 은, 니은, 던 이렇죠.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고 별표. 요 관형사형 어미 은, 느는 동사에만 결합합니다. 동사에 결합합니다. 뭐뭐던은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서술격 조사는 하나밖에 없죠. 이다. 먹던 동사 뒤에 붙였죠. 예쁘던 형용사 뒤에 붙었죠. 사람이던 그가 악마가 되었다. 사람이던 서술격 조사 이다 뒤에 던이 붙었지. 그런 애들도 과거다. 다음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는 현재 시제는요. 사건 시와 발화 시가 일치한다라는 이야기인 건데 확인을 해보면 첫 번째 선어말 어미 는을 붙이면 됩니다. 먹다. 과거 현재 미래가 좀 애매한 것 같은데 근데 짠는 붙이면 현재지. 나는 도너츠를 먹는다. 언제? 지금. 현재.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에는 기본형이 현재입니다. 얘는 빨간색.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는 기본형이 현재입니다. 서술격 조사에 뭐 있다라고 했지? 이다, 하나 있다라고 했죠. 단풍이든 가을 풍경이 아름답다. 사전에서 뭐라고 찾을 거예요? 아름답다. 저기에서 춤추는 사람은 수희이다. 이다 서술격 조사 기본형 뭐예요? 이다야. 아,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는 기본형 쓰면 그게 현재구나. 관형사형 어미는 관형사형 어미 니은 이렇게 사용되어 있는데 빨간색 체크. 동사와 있다 없다는 는이고 형용사 서술격 조사는 은, 니은 이렇게입니다. 장담컨대 요거 두 개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입니다. 운동하다라는 동사에 는이 붙었고 뒤에 오는 뭐뭐 하는 중이라고 하는 의존 명사를 꾸며줍니다. 의사이다에 니은이 붙어서 한 칸 띄어쓰고 뒤에 오는 어머니를 꾸며주고 있어서 현재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계속 얘기할 거야. 요것만 기억하면 돼. 칠판 보세요. 운동하다라는 동사에 는이라는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뒤에 오는 중이라는 의존 명사를 꾸미는
현재 시제 문장이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밑에 걸로 해볼게요. 의사이다. 이다라는 서술격 조사에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 붙어서 뒤에 오는 어머니를 꾸며주는 현재형 문장이다. 그렇게 얘기해주면 된다. 하나만 더 할까요? 동사 먹다의 먹이라는 어감에 는이라는 선어말 어미가 붙어서 현재를 나타낸다. 아름답다는 형용사에 기본형을 활용하여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수의이다, 서술격 조사이다의 기본형을 활용해서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그렇게 말해주면 된다. 한 번만 더 할까? 운동하다라는 동사에 관형사형 어미 는이 붙어서 뒤에 중이라는 의존명사를 꾸며주는 현재 시제를 실현한다. 그렇게 얘기해주면 된다. 밑으로 내려갈게요. 미래 시제는 말하고 사건이 터지면 되죠. 선어말 어미 get 쓰면 됩니다. 선어말 어미 get 쓰면 됩니다. 내일은 날씨가 맑겠습니다. 맑았어, 맑을 거야, 미래. 선어말 어미 의리를 붙이면 됩니다. 내일은 반드시 숙제를 끝내리라. 끝냈어, 끝내고 있어, 끝낼 거야, 미래. 관형 사형 어미를 쓰였습니다. 떠나가라는 동사에 리을이라는 관형 사형 어미가 붙어서 미래를 나타내 줍니다. 뭐뭇을 것, 약속에 늦을 것이다. 약속에 늦었어, 늦고 있어, 늦을 예정이야, 미래. 이렇게 나타냅니다. 근데 이 교재가 약간 좀 허술했죠. 위로 올게요. 시제는 공통적으로 과거 시제 나타내는 거 한둘 셋넷 다섯 개, 현재 시제 나타내는 거 4개, 미래 시제 4개 나타나 있는데 시제를 나타낼 때에는 공통적으로 시간을 표현하는 부사어를 활용해서 과거, 현재, 미래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자, 다시 칠판 봐주세요. 요거 시제가 뭔지 확인하고 시제를 실현하는 방법을 모두 서술하시오. 이 문장은 미래고요.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get,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 내일을 사용하고 있어. 이렇게입니다.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get과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을 활용하여서 미래를 실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위에 또 뭐 하나 있을까? 하나만 할까? 네, 요거 볼까요? 여기에서 시제를 쓰세요. 과거인지 어떻게 하나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어젯밤이라는 시간 표현. 과거, 현재, 미래 뭐예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과거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어제, 둘. 이렇게까지 쓰시면 된다. 됐습니다. 오른쪽으로 잠깐 넘어올게요. 선어말 어미 요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별표. 완결된 일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아직도 목구멍이 부었어. 부은 건 언제야? 어제 그저께야. 과거야. 근데 그 상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도 부어있는 상태야. 과거에 부은 일이 현재까지 지속될 때 씁니다. 드라마가 재밌어서 오늘 잠은 다 잤다는요 자았다고요. 세상에 우리 엇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선 어떻게 단정적인 미래지. 미래에 대한 확신. 확실히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는 at ot을 쓰기도 합니다. 됐나요? at ot은 뭐라 그랬더라? 과거와 단절되어 있을 때 at ot 쓴다라고 했고요. 선어말 어미 더 과거의 경험을 회상할 때 실제 경험한 일을 씁니다. 요 말은 별표 한 3분의 1 정도? 네. 최근 수능 특강에 한번 나왔던 말이니까요. 평서문에서는 주어가 1인칭, 나일 때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제 학교에 가더라. 뭐 남 얘기하듯이 얘기하고 있어. 그냥 나는 어제 학교에 갔다라고 하면 되지.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는 그러다가는 밥을 못 먹는다. 는이 붙으면 미래예요. 미래야. 그런데 어때? 아, 죄송해요. 먹는이면 현재야. 현재. 먹는다 하면 현재잖아요. 근데 너 밥 못 먹는다. 여기에서는 뭐예요? 미래 시제로 쓰여져 있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 니은 붙어서 어때요?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죠. 근데 어제도 공전했어. 30억 년 전에도 공전했어. 한 3억 년 뒤에도 공전하고 있을 거야. 보편적 진리를 나타낼 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쓸까요? 뭐라고?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나타낼 때에도 쓰고 보편적 진리를 나타낼 때도 씁니다. 라고.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슬리퍼를 신고 있죠. 신는 중이야. 둥둥둥둥둥둥둥. 그쵸? 그 다음 이것만 해도 신고 있죠. 신고 있는 상태지. 이것도 신고 있고 이것도 신고 있지. 그렇지 않나? 뭐뭐고 있다는 중의성을 띠고 있다. 영미가 새 운동화를 신고 있다. 신는 중이다도 되고 영미가 운동화를 신고 있다. 새 운동화를 신은 상태다. 신은 상태다. 신발을 신은 상태다. 그래서 여기에선 동작의 진행과 동작의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작의 진행과 상태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다른 교재에서는. 이렇게. 이런 것도 뭐 있을까? 모자를 쓰고 있다. 넥타이를 매고 있다. 바지를 입고 있다. 주로 옷, 몸에 착용하는 애들 있죠. 벨트를 매고 있다. 뭐 그런 애들. 됐죠? 다음 페이지. 여기 있는 거 문제 풀 거니까 역시 어디에요? 요 페이지 천천히 읽어보시는데 딱 2분만 드릴 거예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읽으면서 여기 있죠. 얘네들 될 수 있으면 외우려고 하시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요 부분들 있죠. 요 줄 얘네들은 좀 외우려고 하시면서 읽어야 한다. 시작!